페이지는 몇 페이지를 피면 되냐면 연립 2차 방정식 3개 했죠? 1차식, 2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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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대칭형. 대칭형이 이제 가끔 나온다. 740 몇 번까지 했다고? 8번. 아마 실근에 갖도록 하는 749번도 풀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간에 뭐 나중에 잘 보시고요. 연립 2차 방정식의 해이 조건은 미지수를 소거한 다음에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문제예요. 미지 소거한 다음에 뭐 실근 갖게 하려면 뭐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연립 방정식이 실근을 갖도록 뭐 750번 같은 문제도 한번 볼까요? 750번도 보면은 자, 이게 대칭형에서 나오는 건데, 잘 보세요. x 더하기 y가 뭐라고 했냐면 2a-4가 되겠고, 그 다음에 xy가 a제곱 마이너스 4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실근을 갖는 거야. 얘가 실근. 그러니까 실근은 누구 값이냐? xy 값이에요. 그러면 xy를 실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이게 xy를 실근으로 갖는 뭐를 만든다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왜냐면 이게 합과 곱을 줬기 때문에 이게 xy를 실근으로 둬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근각의승 거꾸로 해서. 얘로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t로 만들게요. t제곱 이거 뭐 반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t 상수항 a제곱 마이너스 4. 요게 0이고 요거의 근이 xy. 그래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든 거야. 결론은 이 2차 방정식에서 왜 2차 방정식으로 갔냐? 우리가 실근을 가질 조건을 쓰는 게 사실은 배운 게 2차 방정식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것밖에 없어요. 실수의 제곱은 뭐보다 커 나왔다? 0보다 커 나왔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뭐 실수의 제곱이 0보다 커 나왔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2차 방정식으로 가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이제 실근을 가지려면 당연하겠지만 판별식으로 가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다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짝수 판별식 쓰면 마이너스 2로 묶은다고 치면 a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짝수 판별식을 써서 a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ac a제곱 마이너스 4를 뺐을 때 0보다 커나 같다. 실근을 가질 조건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는 0보다 크나 같다 해서 1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8이 되겠고요. 넘어가면 4a. 바로 나눠주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은 a는 1하고 2밖에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연수이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3이 된다. 뭐 이렇게 2차 방정식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들이 대다수가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6번은 연립 2차 방정식 활용인데 사실 이 유형의 문제들은 많이 출제되진 않는 것 같아요. 751번. 활용 문제들은 뭐 안 내도 낼 게 많으니까 사실은 뭐 활용을 요즘 잘 안 내긴 하는데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3km인 직사각형의 모양이 따르고 있다.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km씩 늘었더니 자 원래 이제 가로 세로를 xy로 놓읍시다. 원래 처음에 길이를 xy로 놓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3이에요. 그래서 식 하나 나오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넓이는 뭐가 되냐? xy가 됩니다. 자, 얘를 가로 세로를 1km씩 늘렸어요. 가로가 x 플러스 1, 세로가 y 플러스 1에서 넓이를 구했더니 x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랬더니 얘가 처음 땅보다 얼마가 커졌다? 처음 땅. 이게 xy죠. xy 처음 땅의 넓이보다 6이 커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론은 식이 이제 두 개가 주어진 거예요. 뭐가 주어졌냐? 얘하고 얘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연립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xy 더하기 x 플러스 y 더하기 1이 나오고 여기 xy는 플러스 6이 나오니까 없어져서 넘어가면 x 플러스 y는 몇이 나오냐면 5가 나옵니다. 결론은 연립부등식이죠. x 플러스 y는 5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라는 가장 많이 나오는 1차식과 2차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오도록 되겠습니다. 덥네요? 안 더요? 잠깐 제습으로 에어컨을 둡시다. 덥죠?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날씨가 에어컨도 청소를 다 했으니까 열심히 가동을 해봅시다. 스페터 제습으로 좀 둡시다. 날씨가 습하고 그래가지고 추워지면 끄면 되니까. 잘 들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요렇게 했을 때 가로 세로 길이의 차를 구하라겠어요. 가로 세로 길이의 차. 구하라는 게 이거네요. 이거 가로 세로 길이 차. 사실 얘는 뭐 x, y를 굳이 안 구해도 되긴 하겠네요. 왜냐면 약간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긴 하겠네요. 특별히 안 구해도. 왜냐면은 요거를 킬해 놓으면 요거를 제곱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뭐 잘 쓰면 나올 것 같은데. x, y 구할 수 있잖아. 근데 뭐 그래도 여기 단원이 있으니까 단원대로 풀어봅시다. 그래도. 단원대로 푼다고 치면 뭐 y 대신에 이제 뭐 대입하면 되는 거죠? 5-x에서 집어넣는 거죠. 미지 소거시켜가지고. 네, 대표적인. 그래서 x제곱이고 이거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가 나오고 13이 되겠고요. 2x제곱 마이너스 10x 넘어가면 플러스 12는 0이 돼서 2로 약분을 때리면 이렇게 이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x-2, x-3이 돼가지고 x가 2면 y는 몇이 되는 거죠? x가 2면 y는 3이 되는 거고 또는 x가 3이면 더해서 5니까 y는 2가 되겠죠? 두 개의 차는 몇이 된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곱셈공식 변형으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 뭐 여기는 뭐 이렇게 풀어 아마 학생들도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연립방정식 단원이니까 쭉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활용은 많이 출제량이 높지 않다고 봐요. 연립방정식 활용은 뭐 나오면 뭐 어려운 거 내기도 그렇고 조금 애매해서 잘 안 내기를 하거든요. 쉬운 거 그냥 내기도 하는데 보세요. 일단 활용 봅시다. 활용 754번을 보면 상문제로 넘어가요. 754번으로 가면 이 754번이 뭐가 조금 복잡해졌죠? 뭐 어떤 일이 발생했죠?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겹쳤어요. 겹쳐놓은 다음에 직사각형을 안에서 겹쳐놓은 걸로 직사각형을 만들었더니만 그게 8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BH가 루트 74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활용해서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는 식 세우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식들을 잘 알아먹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 좀 잘 그린 것 같은데 잘 안 그렸어도 어쩔 수 없죠.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A, B, C, D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E, F, G, H E, F, G, H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서 R 그 다음에 J까지 해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얘 둘레의 길이가 8이 돼요. 그럼 결론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다가 미수 넣어야 될 것 같지 않냐? 아니야? 뭐 여긴 다 다잖아. 뭐 거기다 미수 넣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y가 몇이라는 거냐면 둘레의 길이가 4니까 x 더하기 y는 몇이 되는 거죠? 4가 되겠죠? x 더하기 y는 4다. 둘레의 길이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뭐 어려울 거 없 여기까지도 못하는 친구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핵심은 BH 길이죠. 그래서 요 BH 대각선 줬잖아. 사실 얘는 뭐 상치곤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이제 이런 느낌이 딱 오죠. 아, 피타고라스입니다. 피타고라스입니다. 요 길이는 뭐가 되냐? 4 더하기 4하고 겹친 걸 어떻게 해줘야 돼? 빼야 되겠죠. 그럼 여기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x니까 봐봐. 이렇게 4 더한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겹쳐잖아. 빼야 되잖아. 그럼 4 더하기 4하고 여기서 빼니까 여기 뭐가 된가? 8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공통된 부분을 한 번 더 빼는 거죠. 이 x가 더 더해졌기 때문에 이 x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도 x가 포함이 돼 있고 여기도 포함이 돼 있죠. 4에 위 4랑 아래 4에 공통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대각선 길이 쓸 때 8-x가 됩니다. 같은 원리로 요 길이도 뭐가 되겠죠? 당연하겠지만 요 길이도 8- 뭐가 되겠죠? y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요렇게 4, 요렇게 4인데 요렇게 4, 이렇게 4에서 요 y를 두 번 더해요. 한 번 빼줘야 돼. 이게 이렇게 4 더할 때도 얘가 더해지고 이렇게 4 더할 때도 이렇게 y가 더해줘요. 그러니까 한 번을 빼줘야 돼요. 두 번 더했기 때문에. 그래서 4 더하기 4인데 8을 빼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 문제가 3문제인 거는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쓰라기 때문에 아마 3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렇게까지 어렵다고 보기 좀 민망하긴 하죠? 아니, 그래서 뭐 시계 세울게요. 8-x의 제곱 더하기 8-y의 제곱은 대각선이 74가 되겠죠? 제곱하면? 요거예요. 그래서 뭐 얘도 1차식, 2차식이죠? 뭐 계산은 사실 뭐 거의 할 필요가 없겠죠. 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상문제가 됐다. 이런 뭐 좀 허무하지 않나요? 상문제라고 치기엔. 아니요. 이건 뭐 쉽잖아요. 상치고는 이 정도면 쉬운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고, 이제 부정방정식은 실제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거의 안 가르치고 있는 추세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방정식은 출제될 확률은, 높지 않다. 특히 학교에서 한 번도 수업 시간에 다룬 적도 없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나왔다면 그냥 대표 문제만 풀고 넘어가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대표 문제만 풀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여기다가 뭐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마세요. 특히 학교에서 전혀 수업 시간에 안 하고 있는데 뭐 여기를 뭐 어렵게 해서 내겠다?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는 알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워낙 부정방정식을 많이 배워요. 우리 준영아? 부정방정식이 뭐냐? 부정방정식. 저 방정식은 들어봤는데 부정방정식은 뭔 소리입니까? 그 애들이 이제 영어를 많이 배우잖아. 부정문 이런 거 많이 배운단 말이야. 그 영어에서 그래서 not이 들어가는 부정문을 배우잖아. 그래서 애들 저거 해석할 때 많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방정식이 아닌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 부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근이 정해지지 않았다. 근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부정이에요. 이 부정은 근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근이 무수히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부정은 한문으로 근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근이 무수히 많다 뜻이에요. 빨리빨리 오세요. 이 부정은 뭐다? 방정식이 아닌 게 아니야. 그럼 부정문 할 때 그 부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한문으로 근이 정해지지 않았다. 근이 무수히 많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이라는 거는 근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근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요 엄청나게 많이 다뤘어요. 그냥 내가 쓸게요.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는데 뭐 이런 거 이런 게 근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에요. 왜냐면 x가 1이면 y는 뭐가 되는 거죠? 4. x가 2면 y는 3.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 이런 게 근이 무수히 많아요. 이런 걸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특히 이런 부정방정식들은 우리가 뭐로 많이 그리냐면 그래프로 많이 그려요. 뭐로 많이 그린다고? 그래프. 이 근이 되는 거를 좌표로 찍어서 그려요. 그럼 선생님 왜 부정방정식은 그래프로 많이 그려요? 당연하겠지만 얘 근을 써요. 그럼 무한계 써야 되잖아. 언제 다 쓸 거야?
근이 보통 무한계로 가잖아요? 그러면 100%다 그래프로 표현해. 왜냐면 숫자로 써가지고 무한계를 표현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내가 여기서 근을 쓰기 시작해봐. 1,4, 2,3, 3,2 정수만 써도 끝도 없어요. 그럼 우리 성윤이가 이제 죽을 때까지 저 근을 다 구하려고 해도 안 되죠. 유언으로 남겨도 안 돼요. 유언으로 남겨서 3대, 4대, 5대 밑으로 내려가서 끝까지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겠지만 근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면 대부분 다 그래프로 표현해요. 2차 함수도 전형적인, 얘도 이런 것도 근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 함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2차 함수라고 보겠지만 방정식 측면에서 본다고 쳐도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그래서 2차 함수도 그 해를 다 찍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부정방정식을 다뤘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제 묻겠죠. 선생님, 어떻게 됐을 때 부정방정식이 되는 겁니까? 라고 나한테 물을 수가 있어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이런 거야. 미지수 개수랑 식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미지수 개수가 더 많은 거야. 봐봐. 얘는 미지수가 몇 개죠? 2개죠. 근데 식은 몇 개죠? 1개죠. 이러면 부정방정식인 거야.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알겠지만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딱 하나 나온다는 얘기는 미지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아요. 미지수가 3개면 식도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지만 연립방정식 때 식이 딱 하나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연방을 푼다고 하면 대부분 다 미지수 개수만큼 식을 찾아야 되는 거야. 춥나요? 졸려서 그렇지. 밖에 나가서 댄스 한번 치고 오시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미지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작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몇 개죠? 2개죠? 식이 1개죠? 그러면 이게 부정방정식이에요. 미지수 개수랑 식의 개수가 똑같이 돼야지만 그게 딱 1개가 나오는 연립방정식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다고 딱 1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지 않는 것 뿐이야. 연립 2차 방정식도 보면 알겠지만 식 2개 나오면은 미지수 몇 개 있는 거죠? 2개 있잖아. 이래야지 무한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미지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게 됐을 때는 해가 무수히 많아지는 무슨 방정식이 나온다? 부정방정식이 나온다. 그게 이제 부정방정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배우진 않지만 실제 우리가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그 공부를 안 하니까 점점 또 교육과정에서 다 빼고 있는데 그 뺀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오히려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개념을 아예 다 대놓고 가르쳤으면 오히려 너희들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거라는 얘기예요. 너무 그 개념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이 더 수학을 더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선생님 때에 비하면 더 못해요. 선생님 때는 원래 다 가르쳤거든요. 저런 모든 것들을. 자, 그러면 755번을 볼게요. 755번을 보면 다 잘 보세요. xy 더하기 x 더하기 y 빼기 3은 0이라고 했을 때 자, 미지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미지수가 지금 2개가 나오겠고요. 식은 1개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방정식인 걸 알 수 있냐면 보자마자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는 무슨 방정식이다? 부정방정식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기본적인 개념들. 이렇게 되면 이 부정방정식에는 해가 무수히 많잖아.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무조건 와야 돼. 안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그럼 어떻게 풉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하수? 안 되죠. 제한 조건이 항상 나와요. 여기서 제한 조건은 뭐냐? 정수 x, y가 제한 조건입니다. 여기서의 제한 조건은 정수 x, y가 되는 겁니다. 보통 제한 조건이 정수나 자연수로 나오던지 아니면 뭐로 나오냐면 실수 조건으로 나와요. 대부분이 실수 조건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일 많이 보면 정수 조건을 써야 돼. 근데 그럼 이 정수 조건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정수 조건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약수로 접근하게 돼요. 대부분이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시켜요. 무조건 상수만 넘겨놓고. 자, 봐봐. 상수를 넘겨요. 그럼 여기서 누가 있어야지만 인수분해가 되냐? 여기 당연했지만 x 있겠고 여기 y 있겠죠? 크로스 인수분해할 때. 그럼 여기 누구 있어야 돼? 1이 있어서 이렇게 곱해져서 나와요. 가운데가.
여기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수분해라면 플러스 1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뭐 당연히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양분의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무조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무슨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정수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안 하게 되면 이 제한 조건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조건 인수분해해야 돼요. 이런 문제에 이용해서.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x 플러스 1, y 플러스 1로 됐고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x, y가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가 될 것 같으면 다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1, 4, 2, 2, 4, 1. 그 다음에 정수니까 플러스 쪽도 있으면 또 뭐도 돼주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총 6개로 x, y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 정수 조건을 쓸 때 제한 조건을 약수로 제한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1, 4, 2 때 x값, y값 구해보면 이때 x값 구해보면 이때 x는 0, 이때 y는 3이, 이때 x는 1, 이때 y도 1이에요. 4니까 이때 x는 3, y는 0. 그래서 곱한 거의 최대값을 찾는 거예요. 이때 x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 이때 y는 마이너스 5, 이때 x는 마이너스 3, y도 마이너스 3. 이때 x는 마이너스 5, 이때 y는 마이너스 1. 곱한 거는 여기서 크게 나오겠네요. 이게 10이 제일 크게 나오네요. 여기 9죠? 10이죠? 곱한 거 다 0, 1, 0이네요. 최대값을 찾으면 10이 가장 크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답은 10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곱한 거를 통해서 다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뭐 대표 문제 하나만 풀어보세요. 정수 조건이 나오면 인수분해가 되도록 만들어줘서 약수 조건을 통해서 제한시키는구나. 그게 이제 나온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58번으로 넘어가면 뭐 잘 안 나오니까 이거는 뭐 대표 문제 하나씩만 풀고 넘어갈게요. 뭐 더 이상 공부시키질 않을게요. 혹시 학교에서 부정방정식을 팠다. 그럼 빨리 하나 제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잘 안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대표 문제 한번 풀고 넘어가세요. 자, 758번에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에 대해서 x-y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수 조건은 거의 완전 제곱식을 쓰던지 아니면 뭐를 쓰게 되냐면 자, 실수 xy라는 조건을 쓰게 되면 뭐 얘도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얘는 진짜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x에 대한 방정식 조건을 먼저 써요. x만 먼저 봐요. x에 대한 내림차 정리를 해요. 그래서 x부터 실수를 만들어요. 자, 차근차근 실수 xy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일단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보세요. x에 내림차 정리합니다. x에 대한 내림차 정리할게요. 이렇게 x에 대한 내림차 정리면 2x제곱 플러스 4로 묶으면은 4y 빼기 4x 그 다음에 5y제곱 플러스 2y. 자, x에 대한 방정식을 먼저 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먼저 본 다음에 여기서 x가 실근을 가지게 만들려고 그러면 당연히 뭘 쓸 수 있는 거죠? 판별식을 씁니다. 그러니까 실수 조건에서 완전 제곱식 모양이 안 되면 100% 판별식 쓰게 돼 있어요. 왜냐면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완전 제곱식 아니면 2차 방정식으로 가가지고 무조건 판별식 쓰는 거예요. 다른 실수 조건은 배운 적이 없어요.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안 가르쳐준데 쓰면 여러분들은 이제 천재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성현 천재가 아니죠? 다 천재가 아닌 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쓸게요. 그럼 x가 실근이 되는 거예요. 실수가. 그러면 2y-2의 제곱 빼기 ac.
2배의 5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5가 0보다 커나 같다. 이 조건이 뭐냐? x가 실수가 될 조건을 쓴 거야, 지금. x만 본 거야. 지금 y는 안 썼어요. x가 이렇게 쓴 게 지금 x 실수 조건이에요. 실근 조건. 자, 그럼 이거 정리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보통 완전 제곱식이 나와요. 왜냐면 거의 뜰 게 뻔해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아니면 완전 제곱식이거든요. 거의 완전 제곱식 나올 거라 믿으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벌써 문제 풀기 전에. 그럼 4y 제곱 빼기 8y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10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0은 0보다 나왔다. 얘랑 해주면 마이너스 6y 제곱 얘랑 하면 마이너스 12y 얘랑 하면 마이너스 6은 0보다 같다. 또 이제 마이너스 6으로 나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부동호 바꿨어요. 부동식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러면 y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커나 같다. 완전 제곱식이 나옵니다.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 나옵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 y가 실수니까 당연하지만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커나 같냐면 당연하겠지만 이 y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게 실수예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 같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될 수 있는 게 0밖에 없어요. 왜냐면 실수 조건이라는 건 제곱한 거는 무조건 0보다 커나 같은 거야.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 그럼 될 수 있는 건 0밖에 없는 거야. 0밖에 겹치는 거야. 그냥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나 같은데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0만 되는 거야. 왜냐 작을 수 없잖아. 작는 건 불가능한 말이야.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작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y 플러스 1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y가 뭐가 나온다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x값을 구해야 되겠죠? 이제 x값을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y를 대입해요. 여기다가 y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은데 이게 0일 때거든요. 판별식이 0일 때거든. 중근을 가져요. 왜냐면 지금 판별식이 0일 때야 사실 이게 지금 판별식 쓴 거잖아. 이게 0보다 커나 같다고 했지만 지금 0일 때를 봤거든. 이게 중근을 가져요. 대입하면 이게 중근 가지니까 x의 중근이 나옵니다. 대입해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8x 죽어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5 마이너스 1 플러스 5니까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래서 2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완전 제곱식으로. 근데 x는 그때 근이 뭐였다? 2였다. 그래서 x, y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빼는 거예요. x를 y를 빼면 답은 2 빼기 마이너스 1이 다 뭐가 된다? 3이 된다. 자, 요런 이제 두 가지 부정형식 배웠지만 거의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부정형식 안 나오는 게 높기 때문에 요 정도만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정식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이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너도 서울 간다? 너 왜 서울로 가? 응? 네, 운전도 일어나고. 네. 자, 쉬운 거 합시다. 1차 부동식 쉽잖아. 그지? 바로 풀 수 있는 거 아니니까 1차 부동식 정도는.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부동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방정식과 부동식의 차이는 무엇일까? 따라란. 나는 방정식과 부동식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승훈아? 방정식과 부동식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등식은 부동호를 쓰고 부동식은 부동호를 쓰고 방정식은 등호를 쓰고 아주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대답이 나왔죠? 그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정식과 부동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참이 되는 x값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정식도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고 부동식도 누구를 구하는 거다?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부동식은 그 참이 되는 x값이 막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나오죠. 범위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그 참이 되는 x값을 찾으라고 했을 때 보통 부등식으로 또 그게 표현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차 부등식을 보자면 여러분 가장 많이 보는 3x 더하기 3이 0보다 커나 같다. 자, 이때 3이 되는 x값을 구하라고 한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1 대입했어. 성립하는데요? 근데 1 근이 맞습니다. 해가 맞아요. 왜냐면 1 대입하니까요 0보다 커요. 이래서 찾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또 성현이가 또 자식의 자식을 가도 끝이 난다 안 난다? 끝이 나지 않죠. 왜냐면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풀었냐 이거를 넘겨가지고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참이 되는 값의 범위를 찾았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의 해는 뭐냐? 마이너스 1보다 커라 같은 걸 집어넣으면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커라 같지 않은 거를 성립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를 대입하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구하고자 하는 건 다 똑같아요. 뭐를 구하고자 하는 거냐? 참이 되는 x값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1차 부등식은 이 참이 되는 x값을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는 그래프로 찾진 않았어요. 뭐로 찾지 않았다? 그래프로 찾진 않았지만 뭐를 통해서 이 참이 되는 x값을 찾았냐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찾았죠. 참이 되는 x값을. 자, 그럼 부등식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문제. 부등식의 성질을 난 설명할 수 있다. 부등식의 성질. 이게 개념입니다, 지금. 기본 개념이에요. 부등식의 성질은 뭐냐? 참이 되는 부등식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같은 수를 더해도 그 부등식은 참이 될까? 참이 되지 않을까요? 참이 된다. 뭐 이런 거죠. 3은 1보다 커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여기다가 내가 같은 수를 더해. 뭐냐 2를 더했어. 그래도 부등식은 똑같이 유지가 된다. 같은 수를 빼면 어떻게 될까? 승훈아. 바뀔까요?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등식의 성질은 뭐냐? 원래부터 큰 쪽에 부등식이 있었는데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거나 같은 수를 곱하거나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같은 수를 나누거나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이 부등식의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곱하거나 나눌 때 조심해야 돼요. 뭐 할 때 조심해야 된다? 곱하거나 나눌 때. 봐봐, 여러분들이 3하고 1이 있어. 내가 여기다가 2를 곱했어. 예를 들어서 준영아? 일단 2를 곱해봐. 양변에다. 그럼 어떻게 되냐? 2를 곱하면 6하고 2죠?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보자. 여기 마이너스 곱하면 몇이냐?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누가 더 커? 바뀐다. 우리가 이제 부등식에서는 언제를 조심해야 되냐면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냥 음수를 막 나누고 막 상관이 없어. 등식의 성질 때문에. 근데 부등식은 언제를 조심해야 되냐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를 조심해야 돼. 왜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방이 어떻게 된다고? 바뀐다. 이게 중요한 거야. 부등식의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 양수를 더하거나 빼도 상관없어. 덧셈 뺄셈은 양수를 더하든 음수를 더하든 양수를 빼든 음수를 빼든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 덧셈 뺄셈. 그러니까 원래 부등식이 있었다면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거나 이래봤자 부등 방향이 안 바뀐다. 근데 언제만 바뀌냐면 곱하거나 나눌 때 바뀌는데 언제? 부호가 음수일 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바꾼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눌 때를 조심해야 돼. 곱하거나. 야 봐봐. 여기서도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풀잖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겠지만 여기서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거 2항 시킨다는 얘기는 그냥 같은 수를 뺀 거야.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부등방이 바뀔 리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나누잖아. 한으로. 이 나눌 때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나눌 때가 양수냐 나눌 때가 음수인지가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이 1차 부등식에서. 그래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만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라고 하는 게 부등식의 성질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인 거죠. 그렇다면 선생님 이거 말고 부등호 방향 바뀔 때 없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한 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승훈아 나누긴 했잖아 지금. 나누거나 곱할 때 음수를 나누거나 곱할 때 그러니까 나누거나 곱할 때는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엄청 중요해. 이게 키포인트란 말이야. 근데 언제도 바뀔 때가 있냐면 우리가 또 가끔 쓰는 게 뭐냐면 양수 둘 다 양수였을 때 역수를 취할 때. 자, 잘 보세요. 둘 다 양수를 기준으로 볼게요. 역수를 취하면 3분의 1, 2분의 1이 됩니다. 누가 더 크죠? 자, 역수를 취할 때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을 쓰다 보면 역수를 취할 때 가끔 있어요. 이때도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식을 변형시킬 때 은근히 우리가 역수를 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역수를 취할 때도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머리띠 어떻게 기억하면 되는 거야? 부등식의 성질은 일단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역수를 취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 참이 되는 x값을 구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통해서 푸는 게 아니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참이 되는 x값을 구해요. 이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나요? 2학년 때 배우나요? 2학년 때 배우죠? 1차 부등식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나 똑같아. 참이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이 참이 되는 x값을 찾을 때 이제는 다 뭐로 찾아야 되는 시기가 오냐? 다 그래프로만 찾아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다 뭐로 찾아야 되는 시기가 오냐고요? 그래프.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풀어볼게요. 한 명씩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한 명씩 죽음에 이르고 있는데, 자, 잘 보세요. 내가 결론은 이 참이된 x값을 구하는 건데, 이 3x 플러스 3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어요. 함수로. 그러면 뭐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y만 붙여주면 됩니다. 자, 그래프로 그려주는 이유는 앞으로 모든 세계는 그래프의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정말 미안하지만 방정식도 뭐로 푼다? 그래프로 풀고요. 부등식도 뭐로 푼다? 그래프로 풀고요. 모든 시작과 끝은 다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난다? 그래프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나는 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이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래프를 잘 알아야 돼. 자, y는 3x 플러스 3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x축이 있고요. 기울기가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0보다 크나 같다. 0은 뭐냐? y가 제로가 누구죠? 얘예요. 이때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 y는 3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y는 제로라는 그래프보다 크다 됐죠. 자, 크다는 거는 여기서 잘 보세요. 크다는 거는 여기다가 만약에 1을 대입했어. 그 무슨 값이 되는 거죠? y 값인 거야. 자, 우리가 어차피 찾는 거는 x 값의 범위를 찾을 거야. 근데 크기 비교는 뭐로 하는 거냐면 y 값으로 크기 비교를 해요. 왜냐면 x가 1이 들어가면 y 값이 6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6이 0보다 크나 같은 거지. 그러니까 y 값인 거야. 자, 봐봐. 지금 그래프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y는 3x 플러스 3의 그래프가 있고 y는 제로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때 이쪽 영역은 y가 제로가 y가 3x 플러스 3보다 큰 거야. 위에 있으니까. 위에 있으면 큰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y 값으로 비교를 해요. 비교는 뭐로 하냐면 y 값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크냐 작냐는 y 값으로 비교해요. 그러니까 이 영역, 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이쪽 영역은 y가 제로가 더 큰 거야. 위에 있으니까.
근데 이걸 기준으로 이쪽 영역은 누가 더 큰 거냐면 y는 3x 더하기 3이 더 큰 거야. 근데 지금 y가 3x 3이 더 큰 경우를 찾는 거야. 위에 있는 경우를. 그때 어떤 값의 범위를 찾는 거냐면 어떤 값의 범위를 찾는 거죠? x 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 내가 0을 대입하잖아. x가 0이야. 이게 x 0이라고 봅시다. x 0을 대입하잖아. 몇이 나오냐면 3이 나와요. 이게 3인 거야. 이 3이 0보다 위에 있으니까 큰 거야. 그때 당연히 이게 성립하겠죠. 이게 만족하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프 그린 거니까 y는 30%이 지금 그래프 그린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찍히는 모든 점들은 y가 제로보다 위에 있으니까 더 큰 거야. 더 큰 거야. 위에 있으면. 아래에 있으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x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 이게 마3이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y 제로보다 마3이 더 작죠. 밑에 있습니다. 작다는 얘기. 그때 x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자 3x 플러스 3이 더 클 때의 범위는 바로 여기에 이 그래프 이 영역. 그러려면 그때 x 값의 범위는 뭐냐? 요거예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 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 큰 거야. 이게 지금 범위 찾는 거예요. 그래프. 그러니까 결론은 크다 작다를 비교할 때는 y 값으로 비교한 다음에 그 y 값이 여기야. 얘가 더 위에 있잖아. 이 영역일 때 그 x 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참이되는 x 값의 범위 찾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 같을 때 마이너스보다 좀 더 크게 되면 더 커져. 이 영역에 있는 x 값이 들어가면 성립한다. 이게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잠깐 요약을 해보면 그래프로 부등식을 푼다는 거는 y 값을 비교해서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봐가지고 그 범위를 찾아요. 그 다음에 그때 누구 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궁극적으로 x 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왜냐면 여기 x만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 게 들어가야지만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 게 들어가야지만 뭐가 나온다? 더 커진다. 라는 걸 그래프로 본 거죠. 이게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에요. 앞으로는 이 방법밖에 못 써요. 왜냐? 부등식의 성질로는 앞으로는 이제 부등식을 풀 수가 없어요. 슬프지만 1차 부등식까지만 부등식의 성질로 참이되는 x값을 구할 수 있고 2차 부등식 이후로는 이제는 빠이빠이빠이빠이야 못 구한다는 얘기야. 그래프로 풀지 않으면 참이되는 x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없게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에서 교점놀이 했던 거 기억나냐? 앞에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방정식에 해도 다 뭐로 찾았죠? 그래프의 교점놀이로 찾았잖아. 결론은 이제 점점점 어떤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냐면 방정식의 해를 찾든 부등식의 해를 찾든 누구로 찾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프로. 모든 건 그래프로. 왜냐? 그래프로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래프의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못 그려. 그래프를 해석할 수 없어. 그럼 고등학교 교육까지 보면 망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뭐 2차 함수, 1차 함수 이런 거 그리는 건요 가장 기본이에요. 못 그리는데요? 그럼 뭐 볼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세상이. 그래서 이 그래프의 세상에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 많이 그려보고 그래프 많이 해석해보고 집에서 한 땀 한 땀 그려보시고 한 땀 한 땀 해석해보시고 한 땀 한 땀 이해만 하시면 살 수 있다 이거죠. 안 그러면 죽음만 남습니다. 지금 다 잠을 안 자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지만 짜자잔 짜자잔 내일은 다들 살아서 좀 봤으면 좋겠네요. 8시 17분이 됐네 벌써.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814번 한번 볼까요? 우리 개념 해본 끝났어. 그래서 이제 814번부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차 부등식과 부등식의 기본 성질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여기 다 두 명 다 죽었어요.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그죠? 힘을 내셔야 되는데 힘을 못 내고 있어요. 자, 814번은 뭐를 물어보는 문제냐? 가장 기본적인 학교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뭐를 묻냐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초등학교 때처럼 중학교 때처럼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뭐로 나오는 거죠? 문자로 우리가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다 증명을 해봅시다. A가 B보다 크대요. 그리고 B가 C보다 크대요. 그죠? 그럼 A가 C보다 크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이런 거 이제 증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사실 뭐냐면 수직선을 그려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그럼 B보다 A가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B가 C보다 크대. 그럼 C가 더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만 A는 C보다 큰 거죠. 이렇게 수직선에서 보게 되면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뭐 기억은 다 맞았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잘 보시면 니은을 좀 볼게요. 니은을 보자면 이런 케이스죠. A, B, 0, C, D예요. 0이 있고 음수에 A랑 B가 있어요. 양수에 C하고 D가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A랑 D를 곱해도 음수예요. B랑 C를 곱해도 무슨 수야? 음수예요. 그럼 음수는 누가 더 크냐? 절대값이 작을수록 커요. 지금 이거 이해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잘 헷갈리잖아요? 가장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대입하는 거예요. 닦아놓고 얘기해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이런 거 대입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없어 보이게 풀 수는 없으니까 이 그래프로, 수직선에서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지만 BC를 곱한 거하고 AD를 곱한 거하고 보면 알겠지만 둘 다 음수예요. 그럼 누가 절대값이 더 작냐라고 한다면 당연하지만 BC의 절대값이 더 작겠죠. 왜냐면 이 절대값 원점과의 거리가 짧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더 작은 게 큰 거야. 음수에서는. 그러니까 이쪽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둘 다 음수예요.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9보다 마이너스 1을 비교했을 때 얘가 절대값이 더 작잖아. 얘가 더 큰 거죠. 그럼 절대값이 뭐냐? 원점과의 거리죠. 원점과의 거리가 그냥 작잖아. 그래서 AD가 당연하지만 더 작아지게 됩니다. 얘가 절대값이 더 작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니은은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근데 이제 편법으로 풀 때는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성립한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그냥 나오거든요. AD는 뭐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4. BC는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더 크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편법으로 풀 수 있겠지만 뭐 제대로 풀어준다면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디귿을 볼게요. 디귿을 보자면 A보다 B가 더 커요. 그리고 C보다 D가 더 커요. 그죠? 이때 A 빼기 C, B 빼기 D는 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잘 보세요. A에서 C를 뺐어요. B에서 D를 뺐어요. 자, 얘가 더 커요. 큰 데서 더 작은 거를 뺀 거야. 이게 C가 더 작아요. 그래서 뭐 헷갈리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또 3하고 1 대입하고 작은 거니까 뭐 마이너스랑 뭐 1 같은 거 대입하세요. 그래서 A에서 마이너스 1 뺀 거, B에서 D를 빼요. 누가 봐도 이쪽이 크죠. 근데 당연한 얘기인 게 큰 놈에서 작은 거를 뺐어. 작은 놈에서 큰 걸 뺐어. 당연히 작은 놈에서 큰 걸 빼는 게 더 작아지겠죠. 당연한 얘기 되겠지만. 그래서 디귿이 맞다 안 맞다? 맞다. 답은 기억 디귿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약간 이런 비동식의 기본 성질은 좀 어려운 건 냈어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학교 시험 문제 나오는 확률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왜 이런 걸 왜 배우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안 배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 이해의 싸움이잖아.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따여야지만 강의를 들었을 때 아, 저게 논리적으로 맞겠구나 이런 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 그럼 어차피 수학은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것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알아야 돼요. 실제 문제 나오지
않더라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맨날 문제 나오는 것만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증명도 막 많이 해보라고 하잖아. 증명 왜 해보라고 하냐면요. 증명 시험 문제 나와서 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증명을 하면서 그 수학적인 개념이 이해되면서 강의를 들을 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것만 공부해서 수학은 당연히 망하게 돼 있는 거야. 왜냐면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그 기반적인 개념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그 문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지만 변형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문제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되는 애들이 많죠, 항상. 그럼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끝이 멸망이에요. 멸망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서윤이는 온다 그랬는데 내년에 오려나 봐요. 7시 20분에 온다고 했는데 지금 1시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오지 않고 있으면 대체 어디서 오는 거죠? 부산에서 오는 건가요? 오다가 차가 침수되진 않았겠죠? 그저께까지 많이 오진 않았는데. 자 816번 봅시다. 오늘은 다 이렇게 죽어가니까 공부를 참 시키기 어려운 시간대죠. 자, A, B가 되고 다 음수가 됐죠. 음수. 그죠? 맞아, 안 맞아? 자, 드디어 기억에서 갑자기 역수꼴이 나왔어요. 선생님, 역수꼴이 나왔습니다. 띠리딩, 띠리디디디디디디딩.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히 말해서 넣어서 푸는 게 가장 쉬워요.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이게 이제 헷갈린다. 나는 이거 도저히 이거를 정확하게 증명하기 쉽지 않겠다 할 때 제일 많이 써놓은 거는 A에다가 그냥 마이 집어넣고요. B에다가 마이 집어넣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면 역수를 취했다고 쳐보세요. 진짜로. 그럼 이제 얘가 B분의 1과 A분의 1인데 B분의 1은 마이너스 1이 됐고 A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누가 크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크죠. 그래서 기억이 틀려요. 실제적으로. 근데 사실 역수 취하면 부동방향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바뀔 때는 양수일 때는 무조건 바뀌어요. 둘 다 양수일 때는. 이게 지금 둘 다 음수잖아. 이게 둘 다 음수였기 때문에 부동방향 얘도 바뀔까 안 바뀔까? 둘 다 음수일 때도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도 틀렸어요. 그죠? 이쪽에 크다고 했잖아. 그 틀렸어요. 자, 니은 맞을까 안 맞을까? B분의 A, A분의 B. 자, B분의 A는 몇이야? 2예요. A분의 B는 몇입니까? 2분의 1입니다. 누가 더 크죠? 이쪽이 크죠? 니은 맞다 안 맞다? 맞다. 자, 그래서 이런 넣어서 풀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 확률이 높지 않아요. 내면 땡큐 베르 멈추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날로 먹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도 마이너스 1분의 4니까 마이너스 4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누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크죠. 맞죠?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이제 끈법을 많이 써서 푸는데 잘 출제를 안 될 거예요. 내봤다 다 맞으니까 애들이. 끈법 써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식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서 87번에 봅시다. 여기부터가 이제 진정한 재미가 시작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부동식에서. 자, 817번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데 1-a가 x가 되겠고요. a 더하기 b죠. 얘는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에요. x에 대한 1차 부등식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등식에서 얘가 양수냐 음수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해를 줬어요. 해가 뭐라고 했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해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결론은 얘로 나눴단 말이야. 양변을 나눴겠죠.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니까. 나눴을 때 얘의 부동항이 바뀌었어. 자, 나눴을 때 얘의 부동항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어. 해가 바뀌었잖아. 부동방향이. 그 얘기는 A-A의 부호가 무슨 수라는 얘기죠? 음수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등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1-a는 음수다. 밑줄자. 제일 중요하죠. 자, 우리가 a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한테 준 건 뭐냐? 1-a 음수야. 첫 번째 준 거야. 그래서 a의 부호가 뭐냐? a의 부등호가 a가 1보다 크다라는 걸 지금 준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얘가 무슨 값이 되냐?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이때 얘를 풀었을 때,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게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났기 때문에 A, B가 딱 하나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미지수 하나 소거시키는 거예요. 미지수 하나 날려버릴 거야. 이때 어떤 미지수를 남기는 게 좋겠냐, 승훈아? 네가 봤을 때 A를 남기는 게 좋겠냐, B를 남기는 게 좋겠냐? A를 남기는 게 좋은 거죠. 왜냐? A에 대한 정보를 알아요. 아는 놈을 남기는 거야. 모르는 놈 어떻게 되는 거야? 미안하지만 꺼져가 되는 거죠. 이게 현실 세상은 그렇죠. 내가 잘 아는 친구들은 나중에 잘 남겨놓고 잘 모르는 애들 어떻게 하죠?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뭐 다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 이제 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친한 친구를 먼저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넌 가장 먼저 친한 친구를 먼저 보내. 싫어요. 그쵸? 그런 거죠. 여기서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고 나랑 가장 친숙한 애를 마지막까지 미지수를 남겨놓는 거고 그리고 잘 모르는 애들 빨리 보내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볼게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대각선 곱할게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같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A가 됩니다. 그래서 B는 뭐냐? 넘어가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됩니다. B 대신에 A-1을 대입할 겁니다. 자, 이제 B는 꺼지게 되는 시간이 나왔습니다. B 대신에 누구 대입한다고요? A-2. 자, 그럼 이제 밑에 문제를 봅시다. 이거를 푸는 거예요. 자, 1차 부등식인데 다 줬어요. 다 줬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결론은 A 빼기 B의 부호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알고 있죠. 자, B 대신에 누가 들어갈 것이다? 누가 들어갈 것이다? A-를 대입하는 거죠. 꺼져. 자, 그럼 어떻게 되죠? A 빼기 A-2니까 누구만 남는 거죠? 2만 남네요. 2x가 6보다 크나 같아요. 그럼 뭐, 못 풀면 인간이 아니죠. 2로 양변 나누면 x가 뭐가 된다? 이게 답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쉬운 문제 유형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뭐가 될 것이냐? 819번을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819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지금 다 죽어있는 상태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끝까지 살아가지고 목표를 달성합시다. 819번. 요 유형들을 좀 어려워하더라고. 유형 2번을 애들이 잘 못 풀어요. 생각보다. 문자만 나오면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오늘 부등식을 너무 많이 하면 또 슬퍼하니 819번 풀어보라고. 준영아. 멍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문자가 포함된 1차 부등식을 조금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819번도 은근히 시키면 잘 못 풀어요. 이런 거 잘 못 풀더라고, 시키면. 문자가 나오면 약해지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죽어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게 승훈아. 일단 문자가 날려요. 누구 날리고 싶냐? B 날렸냐? 아직 하고 있지. 시작하세요. 이거의 해가 뭐라고 했냐면 요 놈의 해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됐을 때 a, b의 곱을 구하시오. 일단 미지수 소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하긴 뭐 알아서 소화하세요. 네. 풀렸습니까? 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인가? 우리 준영이 풀렸습니까? 그래요? 야, 미지수 소발도 안 돼? 삐 하나 날리고 시작하면 안 돼? 그렇게까지 안 될 정도까지 어려운 겁니까? 삐 날려도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이런 문제를 못 풀죠? 생각보다. 그러게. 너도 실패했어 아직까지? 뭐지? B는 제거하는데 성공했어. 그리고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나왔잖아. 그러면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해 이거 썼어? 마이너스 작다? 네. 근데 안 돼? 뭐 같이 풀어봐야지 또 그러면 또 안 된다 그러면. 자, 뭐 미지수 소화시키고 1차분을 풀었는데 2차분식이 그렇게 어렵나? 자, 일단 P 대신에 뭐 대입하면 되냐? 마이너스 A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다 P 대신에 마이너스 A 대입하면 이제 3의 X가 됩니다. P 대신에 마이너스 A 대입하면 여기가 A 더하기 8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누겠죠, 3의 A로. 3의 나눌 때 부동만 바뀌어요. 그러니까 X가 3A분의 A 더하기 8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동만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3A가 음수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A가 3A가 음수란 얘기는 A가 음수란 얘기예요, 지금. 왜냐, 이게 해가 더하면서 부동 바뀌었잖아.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위아래가 부호가 된다? 반대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그거 반대란 얘기잖아. A 더하기 8이랑 마3A랑 같다고요. 넘어가면 4A는 넘어가면 마8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A 음수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얘기예요. A가 마이너스 1은 B는 당연하겠지만 2가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뭐가 된다? 4가 다는 거죠, 마4. 이게 왜 어렵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네. 이게 끝이에요. 헷갈렸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죠. 문자 들어간 거를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 그리고 대충대충 푸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씩 다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 고등학교 수학이 다 문자판이에요.
다 알파벳 놀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문자를 보자마자 난 다 이해가 됐다. 천재죠. 전 천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를 수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씩 해보면서 깨닫지 않고는 어려워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하는데 그냥 어려운 거죠. 자, 연립 1차 부등식으로 가봅시다. 시간이 821번 연립부등식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x는 3x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4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이거의 해가 a가 x부터 b 사이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연립부등식은 그럼 뭘 구하는 거냐? 우리 연립부등식은 뭘 구하는 거냐? 연립부등식의 해는 뭘 구하는 거냐? 우리 승훈아. 살아있는 우리 승훈이. 죽어가는 애들 빼놓고서 이제 x가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잘 생각해 보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연립방정식은 뭘 구한 거죠? 공통된 해를 구하는 거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1차 부등식이니까 해가 있겠죠. 얘도 해가 있겠죠. 근데 동시에 만족하는 뭐를 구하는 거야? 해를 구하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위에다가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고 밑에다가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등식의 해는 범위로 나오잖아. 이렇게 겹치는 범위를 찾는 거야.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위에 부등식에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고 아래 부등식에도 동시에 성립하는 그런 해들을 모아놓은 게 뭐를 푼다라고 부르는 거냐면 연립부등식을 푼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도 공통된 해, 해가 무수히 많잖아. 해가 무수히 많잖아. 그중에서 공통된 해를 구하는 거였다면 연립부등식도 해가 무수히 많잖아. 해가 무수히 많잖아. 그중에서 공통된 해를 구하는 게 바로 연립방정식과 연립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기본 개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전개해보면 위에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넘어가면 5x 넘어가면 4 x는 5분의 4보다 커나 같다. 이게 첫 번째 해가 되는 거고 얘의 해는 뭐가 되는 거죠?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3이니까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냐면 x는 뭐보다 작거나 나오죠? 1. 이걸 공통된 해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공통된 해를 찾을 때 다 어디서 표현했냐면 수직선에서 찾았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는 5분의 4보다 커나 같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커나 같다니까 x 범위. 얘는 뭐야? 1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으로 가는 거죠. 이때 공통된 범위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범위에 있는 거 5분의 4부터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대입하게 되면 여따 대입해서 성립하고 여따 대입해도 이 부등식을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제외한 값들을 대입하게 되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걸 구한 겁니다. 그래서 b-a 여기서 1을 빼내. 1 빼기 5분의 4니까 답은 뭐가 된다? 5분의 1이 되겠다. 이게 답입니다.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공통된 해 구하는 거예요. 계속 공통된 해 구하는 겁니다. 연립이 들어가게 됩니다. 달라지지가 않죠. 어렵네? 연립 1차 부등식은 뭐 어려울 거 없잖아요. 여기는 뭐 중학교 때 그 복습과 함께 뭐 내가 대표 문제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또 중학교 때 배우는 유형 4번도 중딩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개념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개념이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형 4번도 이런 유형 이렇게 나오는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준영아 이렇게 나오는 해는 부등식 어떻게 찾냐?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C가 제일 큰 거죠. 이거에 만족하는 해는 어떻게 찾아요? 얘를
이렇게 바꿔서 공통된 범위를 찾는 거죠. 이거 한꺼번에 가는 거는 배운 적이 없어요. 세 개를 한꺼번에 가는 거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쪽 거 떼어내서 만족하는 거 찾고 이쪽 거 떼어내서 만족하는 거 찾은 다음에 그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이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왜냐면 세 개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배웠니? 나도 못 배웠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약간 이런 경우는 굳이 저렇게 풀 필요 없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만 x가 있을 때는 얘는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참이 되는 x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가운데만 x가 있으면 뭐 1 빼주고 다 1을 빼주고 뭐로 나누면 되죠? 3으로 나누죠. 근데 이렇게 부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찾는 범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만 x가 있을 경우에는. 근데 그런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없겠죠. 이렇게 부등식 성질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안 나오고 825번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 x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정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까지만 하고 이제 애들을 조금 끼워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제 애들을 조금 끼워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쉬우니까. 자, 요거를 당연히 좀 나누죠. 어떻게 나누죠? 이런 식으로 두 개로 1차 부등식으로 나눠가지고 공통된 해를 찾도록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은근히 이거 틀려갖고 와야 돼. 노트에서 틀린다니까? 이런 연산이 나오는데 못 풀어요. 자, 그럼 이거 풀어봅시다. 이거 풀면은 2x 빼기 2가 되겠고 x 플러스 4가 되니까 x는 6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여기서 3x 마이너스 6이니까 3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넘어가면 2x는 8, x는 4보다 커나 같다. 공통된 범위 어떻게 되는 거죠? 4보다 커나 같으면서 6보다는 작다. 공통된 범위가 되겠죠. 요게 모든 정수의 합이니까 정수는 4하고 뭐만 나오죠? 5만 나오죠. 합을 더하면 9가 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뭐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1차 부등식. 특수한 해를 갖는 건 뭐죠? 특수한 해. 어떤 걸 것 같아요? 겹치. 해가 없거나 아니면 한 개만 겹치는 거야. 이런 거 얘기해요. 해가 특수한 경우라는 거는 보통 이제 범위로 나와야 되는데 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이거보다 크대. 여기보다 작대. 뭐 예를 들어서 뭐 1, 마이너스보다 공통된 부분이 없잖아. 이렇게 공통된 부분이 없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죠. 한 놈은 1보다 커나 같다가 됐어. 한 놈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어. 그러면 공통된 범위가 딱 뭐만 나온 거야? 1만 나오는 거지. 이런 케이스들 우리가 해가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배웁니다. 사실 얘도 사실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거, 차이점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831번을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연습도 할 겸 831번을 한번 풀어봅니다. 831. 831. 잠깐 쉽시다. 831 풀고. 엄청 어렵나요? 그렇지 않죠? 자, 해가 주어진 연립 1차 부등식. 보통 이제 거꾸로 하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게 은근히 학교 시험 문제 이제 나오는 거죠. 연립 1차 부등식 문제가 가끔 나오면 쉬운 건 안 내요. 또 왜 쉬운 건 안 내냐? 중학교 때 다 하는 거잖아요. 쉬운 건 내겠습니까? 중2 시험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면은 막 뽑아가지고 어려운 게 출제가 되더라고.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파트는 거의 출제가 되면 어려운 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죽으신 분들을 살릴 수가 없어서 부활시켜야 되는데 부활이 쉽지 않다. 9시 6분이야. 열심히 잤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순삭을 했죠. 이제 1시간이 뚝딱 지나갔다. 왜 10분까지 시계에서.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지. 왜 쉽냐? 야, 누가 보더라도 여기 등호 있는 데가 3인 거고 등호 없는 데가 B일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지나가던 강아지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요거 해를 구하면은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럼 이제 4x가 되겠고 넘어가면 a 플러스 1이 되겠고 x는 4분의 a 플러스 뭐 짝거나 같은데 이게 3이라는 거죠. 이게 3이라는 얘기죠. 그럼 공통된 범위니까. 그래서 4, 3, 12 a 플러스 1은 12니까 a는 11이 나오겠고 또 이거 풀면은 이렇게 넘어가면 x 이렇게 넘어가면 마 4보다 크다니까 b가 뭐가 되는 거다? b가 마 4가 되겠죠? 그래서 a는 12, b가 마 4니까 더하게 되면 뭐 7인데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나오면 좀 헷갈리게 내기 위해서 836번처럼 나온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봐요. 고등학교 때. 836번처럼 둘 다 등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배를 하게 되는 거죠. 836번 한번 좀 풀어보세요. 뭐 개념적으로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이제 꼬아놓는 거죠. 이런 건 안 나와요. 이런 거는 뭐 지나가던 우리 강아지들도 맞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1차 부등식 보통 내면 이제 꼬아서 내요.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1차 부등식에서는 만약에 문제 나오면 꼬아서 출제될 확률이 있다. 2차 부등식이 더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성윤이는 끝내 살아나지 못했다.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1부터 x가 2까지가 되는 네. 자, 1차 부등식에서 좀 강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중학교 복습이기 때문에 굳이 뭐 천천히 나갈 부분이 없겠고 다음 시간에가 이제 절대값 포함된 거랑 뭐 이런 거 나가야 되니까 여기가 조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신나는 2차 부등식의 세계로 빨리 또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월요일에 진도를 팍팍 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수, 목, 금은 어디로 가 있죠? 수원리에 가지 않나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도를 조금 빡빡하게 나가는 거고 이제 여러분이 없을 때는 웬만하면은 이제 그래도 금요일날은 볼 수도 있을 수 있죠. 금요일날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다면 볼 수 있겠지만 과연 몇 명이나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뭐 금요일날 못 온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날이나 와라 뭐 그러면 되겠죠. 뭐 금요일날 올 수 있으면 금요일날 좋은데 뭐 금요일날 뭐 제정신이지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날 당일날 오는 날 아니야? 금요일이면? 그날 상태가 좋을 확률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맞지만 다 자다 갔다 그러면 뭐 의미가 없잖아. 일단 뭐 7시 전에는 오긴 하겠지만 당연하겠지만 금요일날 상태가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죠? 아니야? 좋을 것 같아? 자, 요거 풀어봤어요? 너무 쉬워요? 우리 승훈아 이거 쉬워? 이 정도면 풀만하죠? 이 정도면 풀만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쉬웠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그 x에 대해서 1차식의 부등호가 없어서 양수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딱 정해져요. 만약에 여기서 안 정해졌잖아? 그럼 b 때문에 조금 골치 아파할 수도 있는데 딱 정해지기 때문에 왜안 정해지면 어떻게 풀어요? 다 나눠서 풀어야 되지. 이쪽이 여기인 경우, 이쪽이 여기인 경우 다 나눠가지고 풀어야 되지. 얘가 이쪽인 경우, 얘가 이쪽인 경우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나눠지게 되면 문제가 어려워지고 얘는 이제 나눠지게 되지 않게 또 넘어가면 그냥 곧바로 3x가 딱 되면서 넘어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니까 3으로 나누게 되니까 이게 부동하게 바뀔 리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2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쉬운 거야.
만약에 이 밑에처럼 여기 B 같은 게 있었잖아?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A가 여기 안 있고 이런 데 있으면 이제 문제가 이제 아주 재밌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제 나눠가지고 풀어가지고 B의 A를 구하는 겁니다. 이제 아마 이런 게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도 요것 때문에 쉬운 거야, 사실은.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그럼 이게 뭐 2라는 걸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5는 6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A는 마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당연하겠지만 마이너스보다 크로왔다니까 이게 넘어가면 B 플러스 1의 X가 되겠고 넘어가면 5 마이너스 3B가 되는데 나누면 이게 B 플러스 1이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게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요게 마이너스 1. 위아래 부호가 반대예요. 5 마이너스 3B는 얘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같다. 그래서 2B는 넘어가면 6이 되겠고 B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 빼기 A니까 3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4가 됩니다. 좀 쉬운 문제죠? 이게 얘 때문에 쉬워졌어요. 얘도 이렇게 B가 이렇게 들어갔었으면 이제 조금 골치 아파질 뻔 했다. 자, 유형 7번. 유형 8번까지만 합시다, 오늘. 유형 7번, 유형 8번까지만 하고. 더 남아서 공부하는 여러분 되게 좋아하겠죠? 안 좋아하려나요? 알았어. 이렇게 또. 자,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범위를, 해를 갖도록 하는 범위를 구해라. 이 두 가지 정도만 풀어보면 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837번.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풀어라. 얘도 뭐 쉬운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승훈아? 얘도 뭐 어려울 만한 문제는 아니죠. 자, 일단은 이거 풀어보면 4x는 16보다 작거나 같고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x는 3의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죠? 당연했지만 얘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해가 없으려면 3의 마이너스 5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이것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이게 해가 없는 거지. 이렇게 공통된 범위가 없잖아. 그러면 이게 같아도 안 돼. 같으면 하나 겹쳐 안 겹쳐? 겹치니까 이게 무조건 3의 마이너스 5가 4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를 갖지 않는 거죠. 같아도 4일 때 나와요. 그럼 안 돼요. 요거를 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가지고 A는 3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는 거죠. 뭐 해를 가질 때는 만약에 이 문제는 해를 가졌다고 한다고 쳐봐. 어떻게 되는 거야? 해를 가지려면 4가 되지. 이게 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를 가지려 그러면 반대가 되면 되죠. 얘가 3의 마이너스 5가 어디로 와야 돼? 1로 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3의 마이너스 5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해를 가지게 되겠죠. 이게 해를 가질 때 범위예요. 얘도 뭐 엄청 어려운 문제 유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유형은 유형 8번이에요. 이게 중학교 2학년 때도 이제 심화 문제집에 같은 나오는데 뭐 정수개수가 2개가 될 때 뭐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뭐 정수개수가 뭐 음의 정수가 한 개만 가질 때 구해라. 이런 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런 문제가 연립 1차 부등식에서 나오면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연립 1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나오면 쉬운 거는 잘 안 내요. 왜냐하면은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쉬운 거를 내기보다는 만약에 출제가 되면 조금 까다로운 거 위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형 8번에다가 별표를 좀 치시고 유형 8번은 나온다면 나올 확률이 항상 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하나 정도 물어볼 수도 있다. 선생님들께서 그냥 선생님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많은데요. 고등학교 거 위주로 많이 내지. 그래도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낸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 그러면 일단은 정수 x가 2개인 걸 하나 풀어보고 여러분들 844번을 풀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아주
깔끔하게 오늘 수업 마무리 되겠고, 월요일 날도 열심히 진도를 쭉쭉쭉 뺀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여기 누가 있을까요? 도연이가 혼자 있을까요? 강서윤과 도연이 혼자 있겠네요. 친구들이 이제 백양이 아니니까 수요일 날에 이제 백양 친구들은 다 볼 수가 없겠죠? 오늘 뭐 수료랩이 내야 되네? 뭐 카드 결제 하나 되겠죠? 오늘 뭐 등록한 게 있으니까 알아서 나가겠죠. 지원이 된다고? 내가 이게 너네 지금 돈 많아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교육청에 돈이 꽤 돼요. 교육청에 돈이 많은 이유는 왜 돈이 많냐면 애들이 줄이잖아요. 근데 교육 예산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1인당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들이 아마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안 낳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풍족하게 사는 거고, 애들이 대때처럼 많았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럴 리가 없었는데 애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교육 예산은 별로 안 줄었는데 애들은 막 주니까 이게 풍족하게 남는 겁니다, 지금. 하지만 그게 다 우리의 세금이다. 알고 보면, 자, 봅시다. 0.4에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2x 플러스 a가 3x 플러스 1보다는 작다가 됐을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두 개다 라고 나오는 거죠. 이제 모르는 거, 여기는 모르는 게 없죠. 뭐 곱했냐? 10 곱했어? 10 곱하면 4x 플러스 4가 되겠고, 여기 10 곱하면 10x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그래서 6x가 되겠고, 넘어가면 왼쪽 나오면 24가 되는 거니까 x는 뭐보다 작다?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또 풀어주면, 넘어가면 얘는 x는 a-1보다 어떻게 다 크다가 되는 거죠. 풀어주면 스티스라 표현하면 일단은 4보다 작다가 나오겠고요. 당연하겠지만 정수가 두 개 된다는 얘기는 3 들어가야 될때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야 돼요. 2 들어가야 돼요. 1 들어가면 안 됩니다. 두 개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x가 크다.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 여기가 이제 a-x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공통된 범위에서 누구만 들어가야 되는 거야? 2하고 3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잘 봐. 자, 잘 봐. 여기서 잘 봐야 돼. 지금 여기 안 들어가잖아. 지금 이 등호가 없잖아. 결론은 a-1이 1과 2 사이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1과 같을 수 있냐, 2와 같을 수 있냐, 이걸 따져봐야 돼. 외우지 않아. 자,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2, 3만 들어가야 돼. 1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두 개만 정수회가 된다고 했어. 그래서 일단은 a-1이 1하고 2 사이에 있는 건 맞는데 같아도 되는지를 한번 비교해봐야 돼. 2는 같아서. 자, 잘 보세요. 잘 봐. 만약에 a-1이 된다고 하면 여기가 이렇게 겹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a-1이 된다고 하면 이게보다 크다가 되잖아. 어차피 여기가 안 들어가요. 왜냐면 지금 크다가 있잖아. 여기가 들어가 안 들어가? 1과 같아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하면 뭐만 그가 되는 거야? 2하고 3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아도 돼요. 왜냐면 이게 1이 되더라도 1보다 큰 거니까 1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1과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1이 돼도 1보다 크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1이 안 들어가요. 이 a-1이 돼도 관계가 없어요. 1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호가 성립해요. 이걸 하나씩 다 들어가면서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외우지 말고.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고요. 들어가죠. 왜냐면 1보다 크다가 되잖아. a-1이 1이야. 그럼 1보다 크다가 되잖아. 그럼 1이 안 들어가잖아. 1보다 크다가 된다. 2는 2보다 크니까 못 들어. 2는 돼버리면은 2보다 크다가 되니까 2가 빠져요. 공통된 범위에서.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a-1이 1이 되냐 2가 되냐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1일 때도 그려보고 얘가 2일 때도 그려봅니다. 헷갈리니까 문자로 생각하시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A-1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통째로 보시고 이게 1일 때 이게 1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x가 크다는 거 되는 거고 4보다 x가 작은 게 돼요. 그럼 이 공통된 범위 찾으면 2하고 3만 나와. 당연하겠지만 근데 A-1이 2가 되잖아? 그럼 2보다 크다가 되고 x가 4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2부터 4 사이가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는 되면 안 되는 거야. 2가 되면 2개가 안 나와. 하나만 나온다. 3만 나온단 말이야. 지금 정수가 몇 개 나와야 된다면 2개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 A-1은 1은 될 수 있지만 2는 되면 안 된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증오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직접 넣어가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문제 풀 때는 1과 2 사이에 있다. 이건 그냥 나오죠. 나오는데 등호가 되냐 안 되냐는 1일 때도 해보고 2일 때도 해봐서 되는 경우가 찾는 거야. 그 다음에 A에서 풀어주는 거니까 양변에다 다 뭐를 더하면 되는 거죠? A 값을 범위 구하는 거니까 다 1을 더해주는 거죠. 부등식의 통들이 여기에서 다 1을 더합니다. 그럼 A 값의 범위가 나오는 거죠. 다 1을 더하게 돼요. 이게 답입니다. 일단 이런 문제들이 중학교 2학년 때도 심화 문제집 같은 데 보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문제들 유형이죠. 그래서 이 유형 8번을 파야 돼요. 출제가 된다면 여기서 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짜증나게 내는 거죠. 그래서 뭐 843번도 있고 844번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둘 다 한 번씩 풀어보세요. 843, 844. 지금 여기서 이제 마스터를 하고 가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요 문제의 유형을 제일 싫어해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유형 2번하고 여러분 싫어하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가르치다 보면 뭘 제일 못하냐? 답정 너예요. 사실은 거의 답정 너입니다. 우리 성윤이는 죽을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부활을 시켰어야 되는데 부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의 덫에 빠져서 이제 운명하셨고요. 고등학교 때 너무 수행평가가 많은 게 난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선생님이 너네 수행평가가 있어서 애들의 학업 성취력이 올라갔냐? 안 올라갔어요. 내려갔어요. 어차피 AI 딸깍이야.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머리가 조금 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 수행평가가 애들한테 실제적으로 좋은 영향이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아직도 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지가 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상황 판단을 못 하시더라고요. 가르치다 보면 이게 있어서 과연 좋을 것이냐. 근데 수행평가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여러분들 어차피 시험을 다 보거든요. 시험을 안 보는 과목들은 수행평가를 봐도 뭐 무방하다고 보는데 시험을 보는 과목을 굳이 또 평가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특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시험하고 똑같은 것처럼 뭐 시험 문제 같은 거 내는 거 수행평가 보는 거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어차피 시험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할 수 없는 거를 수행평가를 보면 좀 이해해도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진짜 요즘 뭐 챗GPT 써가지고 하는 것들 낼 거면 안 내려면 못하지 않나요? 그거 뭐 굳이 내야 돼요? 다 시간 낭비 아닙니까 서로? 공부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여튼 뭐 선생님은 이 교육제도 같은 거를 보면은 상당히 뭐 선생님 나이 때도 잘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렇게 평가를 하는지. 별로 이렇게 위에 계신 분이 이렇게 똑똑한 분이 계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보면 교육제도 정하는 거 보면 똑똑했으면 이렇게 안정했을 텐데 현실에도 맞지가 않고 좀 그렇습니다. 843번과 844번을 풀어내는데 우리 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풀고 있냐? 843번? 쉬워요? 맞는지 모르겠어. 답은 맨 앞에 있잖아요. 빠른 정답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왜 뒤를 가죠? 앞에 있지 않아요? 빠른 정답은? 빠른 정답은 앞에 있습니다. 그거는 프린트물이고요. 빠른 정답은 그 앞쪽에 보시면요. 빠른 정답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답만 보고 싶으면 빠른 정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843번에 빠른 정답을 볼 수 있어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빠르게 판단이 가능하죠. 이 유형들은 은근히 애들이 많이 틀립니다. 잘 못 맞춰요. 가르치다 보면.
맞았어요? 하나는 맞았는데. 하나는 맞았는데 하나 틀렸죠. 그러니까 뭔가 100%가 아닌 거야, 항상 풀다 보면. 이게 그래서 은근히 실제가 되잖아? 애들 다 맞아갖고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 유형이 나오면, 중학교 때도 틀렸지만, 심한 문제로. 고등학교 때도 또 틀려갖고 옵니다. 그래서, 왜 틀렸지 모르겠어. 와, 틀렸는지 모르겠죠? 이게 틀려갖고 온다니까. 이게 은근히 애들이 다 틀려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 이게 나왔는데 또 틀리면 혼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시켜줬는데도 또 틀렸다.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닌가요? 문제가 없나요? 이 정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준영 어떻게 생각하냐? 응? 자, 봅시다.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3k 플러스 2보다 x가 커나 같고 x가 2k 플러스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눠지겠죠, 뭐. 연습해도 되죠, 사실. 근데 이게 결론은 x 값의 범위가 이렇게 돼야 돼. 자, 봐봐. 여긴 등호가 들어갔죠. 6하고 7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5가 있을 거고 여기는 8이 있을 건데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한 거죠. 여기는 들어가고 있고 지금 여기는 안 들어가요. 근데 여기가 지금 3k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뭐 같을 수 있냐 아니냐는 나중에 판단합시다. 일단 그 다음에 여기가 2k 플러스 5가 있어야 된다 안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했나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 5가 되면 얘가 5가 되면은 5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요. 이게 5가 되면은 이게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5가 되면 5가 들어간다 안 돼. 그러니까 얘는 5보다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커야 돼. 6은 돼도 돼요. 왜냐면 6까지 들어가잖아. 6은 돼도 된다. 이게 첫 번째. 얘는 요 사이에 있어야 돼. 얘는 당연히 7하고 이제 8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뭐 당연하겠지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7이 돼버리잖아? 그럼 7이 빠져요. 그러니까 7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8은 된다 안 된다? 돼요. 8은 돼도 어차피 8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시 이거 범위가 나오고 여기서 다시 연립부등식을 다시 풀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연립부등식을 풀면 어떻게 돼? 이거 2 빼죠? 2 빼면 어떻게 돼? 4가 되겠고 나누면 K는 첫 번째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5를 다 빼요. 5를 다 빼고 2로 나눠요. 그래서 요거에 동시에 만족하는 연립등식 찾아요. 다시. 그래서 1부터 3분의 4까지. 첫 번째. 얘는 1부터 어디까지냐? 1부터 어디까지죠? 2분의 3이면 2분의 3이 더 크죠? 그죠? 공통된 범위 찾으면 여기에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 답은 뭐가 된다? 1부터 K는 3분의 4까지가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틀렸습니까? 3분의 4. 공통된 범위 중에서 얘 안 하고 얘 썼어? 이거 범위를 잘못 깼어.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풀어지는 거야. 이게 부등식이 여기서 한 번 됐는데 다시 또 동봉된 거 찾아야 되니까 이게 연립부등식이 두 번 한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들이 어려워한다는 거야. 이렇게 두 번 가서. 그러면 844번도 풀어보세요.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다 틀리는 겁니다. 집에 가는 거예요. 844번 나옵니다. 저 멀리 다 집으로 보내는 거죠. 844. 요거 풀면 오늘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이제 깨워가지고 다시 영상을 또 보라고 시켜야 되나? 844 다시 부활시켜서 여러 가지 방정식이랑 부등식 부분들을 또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우의 수도 빠르게 한 다음에 행렬까지 하면 안타깝지만 1학년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1학년 1학기 부분. 이제 2학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도형의 방정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죽었던 성현이가 슬슬 살아나고 있는데요. 이제 같이 살지 죽을지는 이제
일단 집에 가서 또 열심히 하면 되죠. 다시 영상을 다 보면서 수요일 것도 보고 금요일 것도 보고 내일 오기 전까지 또 열심히 집에 가면 또 잠이 깰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확실히 이제 자, 얘 맞아야지, 승훈아. 얘 맞아야지, 이제. 응? 아니야? 얘는 음의 정수 x가 한 개만 나와야 돼. 양의 정수나 0은 모르겠어요. 일단 음의 정수 x가 한 개, 세로 나올 때. 음의 정수는 한 개만 나와야 된다. 나머지는 뭐 다 나와도 관계는 없겠지만, 안 나와도 되겠지만, 일단 음의 정수는 하나가 나와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이제, 뭐 밑에 거는 금방 풀죠? 이거는 뭐 쉽잖아요. 7 더하기 6.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크다가 나와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나요? 이거 4를 곱하겠죠? 4를 곱해서 2x 마이너스 a 4를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4 곱하면 8 곱해야 됐나? 4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괜찮아. 넘어가. x는 넘어가면 a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돼요. 공통된 범위를 찾으라 그러면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 나왔죠. 여기서 쭉 가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은 들어가고 0 있고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마이너스 1만 들어가야 돼요. 음의정수 1개니까 여기에 크거나 같다가 있는데 여기가 뭐가 되냐면 a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음의정수 1개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거고 얘가 지금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은 돼도 돼요.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까지 들어가니까 몇 개가 들어가죠? 2개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걸 푸는 게 바로 a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 양보해서 뭐 대하면 되죠? 2분의 1을 더하면 되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 2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바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았나요, 다들? 준영이 맞았어? 아니야? 그럼 맞았냐? 범위 설정할 때까지 맞았어. 범위 설정하다가 빠졌어? 여기서. 자, 요 유형들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월요일 날에는, 연립 1차 부등식 활용이랑, 절대값 포함된 거를 하면, 절대값 포함된 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 나올 확률이 항상 있죠. 처음 배우는 거. 요거를 월요일 날 팔 테니까 잘 파시고, 2차 부등식은 너무 중요하니까, 2차 부등식은 무조건 와서 열심히 합니다. 이상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